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엑셀 프로그램을 배워야 한다면 이 강의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내 최고의 정훈이 강사가 강의하는 엑셀 기초부터 실무에 이르기까지 아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엑셀 수식을 입력하고 거래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 만에 말이 통하는 엑셀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엑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바로 수식에 대해서 첫 발을 내딛는 시간이에요. 자, 엑셀 우리가 그동안 2시간 공부를 해봤잖아요. 어떻게 좀 말이 좀 통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번 세 번째 시간 배우시면서 수식에도 조금 이런 원리로 구성되는구나 자신감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보자고요. 먼저 오늘 배울 내용은 수식 계산이 가장 주 내용이 되는데요. 수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늘 첫 번째 시간부터 강조해 드린 건 수식 계산식, 이 계산식을 입력할 때는 항상 하늘이 무너져도 equal, 바로 등호를 먼저 쓰고 그 다음 더할 건지 뺄 건지 이렇게 식을 쓰더라. 맞죠, 여러분? 네, 요것만 먼저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엑셀에서의 그 계산을 하려면 더할 건지 뺄 건지 곱할 건지 나눌 건지 연산자가 중요한데요. 똑같아요. 우리가 많이 쓰는 4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게 나누기예요. 슬래시기요. 그 다음에 3의 2승이다 이런 거 있죠. 이렇게 거듭 제곱할 때는 이렇게 지수를 표시합니다. 3 하고 거듭 제곱 2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3의 2승과 똑같은 얘기예요. 3의 제곱. 됐어요? 그 다음 퍼센트를 입력할 때는 바로 30% 이런 거는 백분율. 됐죠, 여러분? 네, 똑같아요. 그리고 뭔가를 비교하고 할 때 내가 걔보다 커, 값이 작아 이런 것들을 쓸 때는 이거는 같다, 작다, 크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같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첫걸음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고 실제로 여러분이 함수라는 거에 써서 뭔가 계산 결과를 얻고자 할 때 비교 연산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수식이 뭔지 우선 우리 이걸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엑셀을 열어보시겠어요? 자, 열고 이야기할게요. 자, 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새 통합 문서 연습이에요. 일단 열어요. 네, 열고 이런 이야기예요. 수식은 별거 없고요. 여기 비어있는 공간에다 써요. A의 2번지. 네, 여기에다가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썼어요. 2018, 2019. 그래서 여기 2018년도에 55, 2019년도에 뭐 17이 있더라. 2018년도에 36이 있고 2019년도에 20이 있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합산을 구할 거예요. 2개를 더한 합산. 그 다음에 차이. 이렇게 2개를 구해볼게요. 자, 우선 합산은 어떻게 될까요? 18년도 데이터와 19년도 데이터를 더하면 되죠. 그러면 더하는 공식을 이제 우리가 써보자 이거예요. 더할 때는 는 항상 이렇게 는 이 표시예요. 식을 입력할 때는. 그리고 2018년도의 데이터 55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55라고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바로 55가 살고 있는 이 집 A의 3번지를 클릭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셀을 참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조 번지. 됐어요? 더하기 기호
예, 더하기 눌러보세요. Shift하고 더하기 표시. 그 다음에 17. 17은 어디에 살아요? B의 3번지. 맞아요? 이렇게 값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해당 값이 들어있는 번지를 참조하면서 식을 입력한다는 사실 알아둬야 돼요. 엔터를 쳐볼게요. 자, 엔터를 치면은 여러분 72라는 답이 아주 느리게 표시가 되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 72라는 값은 이 두 개를 계산한 결과값이죠. 그러면 이것의 수식은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데 여기를 우리는 수식 입력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잘 보세요. 왜 번지를 써야 되느냐면 여러분이 뭐 회사에서 또는 학교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다가 너무 급한 마음에 27인데 17로 썼어요, 여러분이. 그런 경우 있죠. 데이터 입력을 잘못한 경우. 그럼 이거를 55 더하기 17이라고 쓰면은 수식을 바꿔야 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17 보이죠? 이거를 따닥 눌러서 내 정신 봐. 이거 일자를 지우고 27인데 2 이렇게 고쳐요. 고치고 엔터를 치면은 합산 결과가 자동으로 반영되어 바뀐다는 거예요. 왜? B3번지를 클릭했기 때문에 얘는 항상 B3번지의 내용이 무엇이든 그 값과 A3번지의 값을 더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어떤 동네에 15번지에 살고 계세요. 15번지에. 우리 집은 15번지야. 근데 여러분이 이사를 갔어요. 15번지에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이사를 가고 거기에 길동이라는 사람이 들어와 살아요. 그러면 15번지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럼 뭐 나에서 길동이가 사는 사람만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바로 이 번지 개념, 번지로 엑셀은 계산을 한다는 거,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거 답 구했으면 우리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 데이터 여기 또 덧셈할 필요 있나요? 없다 그랬어요. 왜? 어차피 덧셈이면 이거 식 완성됐으니까 아래로 여기 오른쪽 아래 모서리 이거 채우기 핸들링 조절점 여기다 마우스 놓으면 얇은 십자가 이때 꾹 눌러서 드래그 이렇게 끌고 손을 딱 대면 어때요? 56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이 째려봤어요. 36과 20 더하니까 진짜 56이네? 그럼 이건 어떤 거냐면 이 계산식을 보면 A의 4번지와 B의 4번지를 더했더라.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우스를 이렇게 아래로 끌면 얘도 계산을 다음번엔 우리 주인님이 얘하고 얘를 더하겠지? 그리고 그 다음번은 얘하고 얘를 더할 거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즉 참조 번지를 제가 아래로 끌면은 얘도 알아서 참조 번지를 그 다음 데이터로 알아서 하나씩 대응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럼 어디 차이도 구해볼까요? 는 어떻게 써야 돼요? A의 3번지 2018년도 빼기 2019년도 데이터 눌러볼까요? 이렇게. 이게 빼기예요. 엔터 꽝 하니까 얼마 나와요? 28 나오죠? 요것도 아래로 이렇게 오른쪽 아래 모서리 놓고 아래로 찍 하니까 어때요? 16. 이것도 보니까 어때요? 자동으로 셀 참조 번지가 바뀌었구나? 그죠? 바로 이게 수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졸리우신가요? 이해가 됐나요? 네. 그럼 이게 이해가 됐다면 자 조금 여러분 응용을 해보죠. 언제나 이거는 엑셀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고 이걸 이제 업무에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새로 만들어 보세요. 새로 만들기 새 통합 문서. 자, 여러분 우리가 뭐를 만들 거냐면 여기 맨 밑에 C2원 나와요? 네. 따닥 눌러서 이렇게 써보죠. 거래 명세표. 자, 좀 의미 있는 문서를 만들어 보자고요. 거래 명세표 썼어요.
그리고 여기 A열 보이죠? A열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잘 입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A열을 클릭해서 열 너비를 1로 바꾸고 엔터 꽝! 열 좁아졌죠. 자, B의 한 6번지에다 마우스를 놔보시겠어요? 네. 그리고, B의 2번지쯤에는 거래 명세표 이렇게 써요. 괜찮아요. 그리고 6번지에다가 날짜, 그 다음 옆에 칸에 품목, 그리고 옆에 칸에 뭐 규격, 우리 거래 명세표 보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량, 단가, 금액 또는 공급가액 뭐 이렇게 표시 많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액. 세액은 보통 부가세를 이거 그냥 금액이라고 쓸까요? 금액 그리고 세액.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합계. 됐죠? 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왜 보통 물건 사면 뭐 10,000원짜리를 사면 10% 부가세 붙어서 뭐 원래 가격 뭐 9,000원, 그 다음에 부가세 1,000원 해서 10,000원 뭐 이렇게 받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거래 명세표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우선 썼어요. 전혀 그냥 가볍게 써요. 예. 자, 그러면 품목을 우선 우리가 쓸 건데 며칠 날 어떤 품목, 사이즈는 얼마, 그 다음 그 물건을 몇 개, 하나에 얼마짜리를 몇 개 했으니까 금액 얼마고 부가가치세 얼마, 그래서 도합 얼마더라.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이해되죠? 그러면 일단 뭐 쓰면 돼요. 날짜? 우리 앞서 배운 대로 B의 7번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여기 많이 안 잡을게요. 여러분 업무에 이제 활용해 보세요. 저는 B의 한 20번지까지만. 네,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컨트롤 1 눌러서 아시죠? 제가 뭐 할 건지. 앞 시간에 배운 거 써먹어야죠.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인데 어찌할까요? 네, 수식을 모른다. 셀 서식을 모른다. 요 바로 앞전 시간, 2번째 시간, 그 셀 서식에 대한 내용을 한번 듣고 오시고, 나는 그 정도는 알 수 있어. 그러면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저는 이렇게 나오게 할 겁니다. 월 2자리 하고요. 그냥. 그 다음 빼기, DD, 1 2자리, 가로 열고, 요일 3자리. 예, 한글 요일, 약어로. 자, 요거 이해되죠? 확인. 이렇게 모양 만들었어요. 다 됐죠? 이렇게 만들고 글씨체, 글씨 크기 마음에 안 들면 바꾸세요. 저는 됐어요. 마음에 들어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색상도 구분을 짓기 위해 하나 고르세요. 연한 색깔로 하나 눌렀어요, 제가. 자, 됐어요, 저는. 날짜 됐습니다. 그러면 저 잘 보세요. 날짜에다가 제가 이제 뭐 썼어요. 예를 들어서 뭐 3 빼기 뭐 10일 이렇게 썼어요. 자, 잘 써지죠? 이거 서식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품목을 쓸 건데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인테리어 자재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테리어 자재. 이제 봄이니까 우리 인테리어에 관심 있으니까 인테리어 자재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예요. 자, 그래서 품목을 이제 쓰는데 주로 요새 많이 하는 게 여러분이 타일 쪽을 많이 한다고 합시다. 제가 뭘로 할까 하다가 이제 타일로 좀 하기로 했어요. 그럼 타일을 이제 품목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마블 베이지 이렇게 바닥에 붙이는 타일이 있어요. 마블 베이지라는 품목이 있는데 마블 베이지 제품 이렇게 썼는데 어떤 날은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또 어떤 날은 마블 한 칸 띄고 베이지 이렇게 또 입력을 하는 날도 있어요. 네. 그럼 이런 경우 어때요, 여러분? 나중에 문제는 뭐냐면은 입력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엑셀로 이런 거래 명세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 제품을 합산을 해요. 나중에 합산을 해서 우리 제품 중에 최고 많이 나갔던 게 뭐다? 제일 적게 나간 게 뭐다?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요약을 하고 집계내고 이럴 때 엑셀이 정말 유용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판매 분석 또 앞으로 재고 관리 이런 면에서도 엑셀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버리면 얘가 헷갈려해요. 일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마블 베이지를 쓴다는 게 마음이 급해서 마블 메이지 또는 마블 배자를 빼버리고 마블 이지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래처라든가 품목은 보통 입력 대신에 미리 만들어 놓은 데서 참조를 하도록 해요. 그게 무슨 소린가요? 잘 보세요. 이제 좀 공부를 해봐야죠. 여러분 여기 더하기 또는 어떤 요상한 아이콘 하나 있죠. 그걸 누르면은 시트가 하나 더 생겨요. 왜냐면 저는 버전이 오피스 2016인데 여러분 2013 쓰는 분 계시고 2010도 있고 2007도 있으실 거라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시트 나와요? 시트 2번이 나왔어요. 저희 시트 5번이 나왔어요. 괜찮아요. 하여튼 빈 도화지만 나오면 돼요. 그러면 그 시트 이름을 헷갈리니까 시트 몇 번이라고 나온 거 있죠? 그걸 따닥 눌러서 이름을 품목 이렇게 써요. 품목 엔터 꽝 이렇게 품목 시트를 만들어요. 됐죠? 그 다음 어디 한 번 더 해봐요. 자, 또 하나 또 새로운 시트 하나 만들어요. 만들어져요? 따닥 누르고 거래처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래처 관리도 하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그 시트가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들이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상관없어요. 이거 품목 거래처 이런 거 앞으로 옮길 수 있나요? 있어요. 그런 건 아주 깨알 같은 팁이죠. 그냥 끌어다가 거래 명세표를 뒤에다 놓는 게 빠르겠다. 그죠? 거래 명세표를 클릭해가지고 끌고 드래그 마우스의 힘을 빼지 마세요. 이렇게 드래그 보이죠? 이때 탁 이렇게 시트를 이동하는 거예요. 돼요? 자, 그럼 품목을 다시 클릭하세요. 품목 시트 여기 품목 시트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자, 여기 한 B의 3번지 A는 이렇게 좁게 해버리세요. 대충. 그리고 B의 3번지에다가 품목 엔터 꽝 써요. 품목 엔터 꽝 하고 마블 베이지 여기서는 오타나면 안 되죠? 패널 위브 팰리스 이게 이제 타일 그 이름 종류예요. 그냥 럭스 블록 어떤 브랜드의 이름이에요. 럭스 블랙 조각 패널 페블 베톤 그레이 캐슬 이렇게 이만큼만 쓸게요. 자, 다 있는 거예요. 저도 찾아봤어요. 자, 이게 이제 품목이에요. 타일 품목이에요. 자, 그럼 페인트 통해서 일단 헷갈리니까 색상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 보이죠? 눌러가지고 아래쪽에 테두리 있죠? 아래쪽 테두리 또는 아래쪽에 굵은 테두리 이런 거 눌러주면 돼요. 자, 저는 위쪽 굵은 아래쪽 테두리 이렇게 눌렀어요. 자, 됐죠?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요 지문부터 먼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수식은 같은 워크시트의 다른 셀이나 다른 시트에 있는 셀, 다른 통합 문서의 시트에 있는 셀을 참조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했어요. 보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보여드리죠. 여러분 여기 제가 뭘 할 거냐면은 이 품목들 있죠. 우리가 거래 명세표에서 여기 품목 보이죠? 여기에 내가 품목을 입력하지 않겠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회사 품목 다 모르잖아요. 3개, 4개면 알죠. 근데 한 100개가 된다. 모르죠. 그 내용을 바로 여러분이 고를 수 있게끔 목록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런 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자, 보여드리죠. 여러분 여기 품목 보이세요? 자, 잘 보세요. C의 7번지부터 C의 20번지까지죠. 범위를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리고 자, 저 따라오세요. 1번 데이터 메뉴. 띵. 2번. 자, 2번 갑니다, 여러분. 데이터 도구 그룹에 보면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게 있어요.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거를 아래로 눌러요. 그러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말 보여요? 그거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떠요. 네. 그러면 딴 데 가지 마세요. 제한 대상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값. 이거를 목록으로 바꿔요. 목록 됐어요. 그러면 얘가 원본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원본 보이죠? 이 원본에다가 바로 어떤 게 원본이냐면 품목이 여러분 거래처에 품목 있죠? 그게 목록으로 뜨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품목 어디 있어요? 오, 괜찮아요. 잘못되지 않아요. 여기 클릭하고 저 따라 하셔야 돼요. 품목으로 가요. 품목에 가서 마블 베이지부터 캐슬 보여요? 여기 범위를 이만큼이 우리 회사 품목이다. 이렇게 범위를 잡고 딱 놓으면 이렇게 떠요. 아니 이게 무슨 외래어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품목 시트에 느낌표 찍혀있죠. 즉 현재 시트에서 품목 시트로 가서 품목 시트에서 B의 4번지부터 B의 이 콜론이 B의 4번지부터 B의 11번지까지 범위를 목록으로 가져올 거예요. 됐죠? 그럼 이 앞에 달러는 뭐예요? 달러는 절대 번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뭔 얘기냐면 B의 4번지 위로 B의 11번지 아래로 더 이상 참조되지 않고 하늘이 무너져도 목록에는 B의 4에서 B의 11번 바로 이 영역만 참조할 거예요. 이 뜻이에요. 달러는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릴 거예요. 얘의 뜻을. 자, 우선 이렇게 됐습니다. 확인. 됐어요. 되긴 뭐가 돼요? 화면 변화가 없는데. 아유, 자 보세요. 딴 데 클릭 했어요. 자, 품목 클릭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 자, 3월 10일 일요일 옆에. 자, 보세요. 클릭하니까. 아래로 화살표 떴네? 네, 뜨죠? 이거 눌러봐요. 어때요? 우와, 다 들어왔네. 이러면 좋은 점이 뭐냐면 데이터 품목. 그 옆에 동료 막 찾아가지고 그때 우리 그거 나간 거 오전에 나간 거 품목이 뭐였지? 이름이 짧으면 좋아요. 근데 이름이 길어요. 그럼 어때요? 뭐라고? 이걸 입력을 왜 해요? 입력된 품목을 그대로 끌어서 가져오면 되는데. 됐죠? 자, 그럼 하나 골라볼게요. 팰리스 이렇게. 규격? 규격도 입력해요. 예를 들어 뭐 30.5 곱하기 이렇게요. 곱하기 30.5 30.5cm 곱하기 30.5 가로 세로 뭐 이 규격이겠죠? 곱하기 여러분 Shift 하고 8번이에요. 참고로 이 앞에다 는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문자가 돼요. 엔터 쳐보세요. 문자예요, 얘는. 됐죠? 는을 쓰면 계산 결과 나와요. 수식이 되니까. 이해되죠? 자, 이 30.5 곱하기 30.5 이거를 모두 몇 장이 나갔느냐? 30장이 나갔다 이거예요. 30. 단가는 하나에 1,550원씩. 자, 이렇게 됐습니다. 됐어요? 잘 되네. 그죠? 그럼 금액은요? 금액은 수량과 단가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저의 얘기 맞나요? 예. 자, 그럼 곱해봅시다. 는 써야 된다 그랬죠? 자, 수량은 어디 있어요? 2의 7번지. 곱하기 기호, Shift하고 8번. 그 다음은요. 단가 F의 7번지. 아이고, 잘 됐네요. 엔터 꽝 하니까 돈이 나오죠? 그 다음 세액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여기 위에다 하나 써볼까요? 뭐라고요?
네, 여기다 간단하게 제가 입력을 해보죠. 여기쯤에다 표시할까봐요. 여기쯤에. 자, 어떻게 쓸 거냐면 부가세율 10%. 10하고 퍼센트 붙이면 돼요. 10% 이렇게 쓰면 돼요. 네, 엔터 꽝. 됐어요. 부가세율이 10%예요. 됐어요. 부가세율 10%.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신다면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2000년 서비스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IT 교육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업데이트해오고 있으며 자격증, 오피스, 그래픽, 프로그래밍, 컴퓨터 기초 등 만여 개의 방대한 교육 컨텐츠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방문하셔서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본인만의 노하우를 만드시기를 권합니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부가세율 10%. 참고로 여기 홈 탭을 눌러서 여기 색깔을 좀 구분을 해요. 예, 부가세율 10% 굵게 이렇게 표시하는 게 더 이쁘겠죠? 자, 현재 우리나라 부가세율 10%지만 자, 10%인 거 똑같은데 부가세율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 항상 생각하셔야죠. 자, 우리나라는 10%예요. 예전부터 10%였죠. 근데 10%가 아닌 나라도 많이 있고 또 나중에 뭐 이런 세법이 바뀌어서 세율이 10%가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혹시 모를 경우 대비해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에 1,550원짜리 팰리스라는 타일을 30개를 팔아서 46,500원이 나왔죠. 여기에 부가세 10%가 나와야 돼요. 요 세액에. 그러면 이 금액의 10%가 여기에 답 나와야 되죠. 그럼 식을 어떻게 쓰면 돼요? 는 그리고요. 금액 46,500원 곱하기 몇 프로? 10%. 10% 어디 있어요? 2에 4번지. 맞아요? 엔터 꽝. 4,650원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요렇게 일단은 금액, 세액 나왔어요. 그럼 이거를 더하면 합계는 얼마? 46,500원 플러스 그 다음 뭐예요? 세액 4,650원. 됐죠? 엔터 꽝 하니까 돈이 이렇게 51,150원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제가 몇 줄만 더 입력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3월 11일 날 3월 12일이라고 합시다. 자, 품목 골라보세요. 뜨니까 너무 편하다. 그죠? 넉스 블랙. 이번에 크기가 30 곱하기 30이에요. 그 다음에 수량이 50개가 나갔어요. 얘는 단가가 좀 세요. 1,700원씩. 자, 그 다음에 뭐 3월 15일 날 또 나갔습니다. 뭐가 나갔냐면 이번에는 조각 패널이 나갔다고 칩시다. 조각 패널. 얘 같은 경우에는 30.5 곱하기 30.5예요. 자, 이렇게 나갔다고 칩시다. 30.5. 얘는 20개가 나갔다고 칩시다. 단가는 뭐 1,650원씩 해요. 그 다음에 3월 또 15일 날 똑같은 날 이 같은 회사에서 이제 이 거래가 된 거예요. 조각 패널 20개랑 또 패블이라는 것도 나갔다고 합시다. 패블도 크기가 25 곱하기 25라고 하죠. 이 정도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60개가 나갔다고 합시다. 단가는 얘는 1,680원. 뭐 이렇게 제가 썼어요. 이제 그만 입력할게요. 이 정도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이제 입력은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금액에서 여러분 이거 계산,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맞아요? 그럼 여기는요? 입력하지 말고 여기는요? 이거 하고 이거 곱하면 나오겠죠 뭐.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금액 보이세요? 이거 또 밑에 계산할 필요 없이 이거 붙잡고 아래로 네, 핸들링 찍 탁 답 나왔어요. 기분 좋죠? 이걸 또 어떤 사람은 맞았나 틀렸나 자기가 계산기로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믿으십시오. 맞아요. 엑셀이 더 정확해요. 네. 자, 그러면 새액은 이것도 아래로 끌어요, 제가? 끌어볼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끌어볼까요? 네. 자, 얇은 십자가 아래로. 이상기류가 감지가 됐어요. 그죠? 이거 봐. 내가 역시 느낌이 이상했어. 맞아요. 느낌이 이상했다는 분은 여러분 촉이 좋으신 거예요. 왜 이상했을까요? 이유가? 지우지 마세요, 아직. 자, 여러분 여기 수식을 보세요. 우리는 이제 여기를 볼 수 있는 눈도 생겼어요. 자, 여기 보세요. 빠른 속도로 매치를 시켜보세요. G의 7번지 곱하기 2, 4? 그래, 맞아. 이렇게 나왔었지?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밑에는 어떻게 식이 되어야 합니까? 85,000원, 즉 G의 8번지랑 뭐가 곱해줘야 돼요? 10%. 부가세율 10%. 그죠? 그런데 그럼 여기는 2의 4번지죠.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어때요? 2의 5번지, 바로 여기랑 곱하기가 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여기는 올바른 식이 어떻게 돼야 되죠? 그래야 G의 8번지 곱하기 2, 4가 돼야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줄도 에러가 났어요. 이 value라는 에러는요, 뭔가 값이 아닌데 문자하고 숫자를 계산했다. 그래서 에러 났다. 이 뜻이에요. 클릭해보니까 G의 9번지, 맞죠? 얘. 곱하기 2의 6번지. 문자예요. 여기도 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G9랑 2의 4가 곱해줘야 되죠? 결론이 뭐냐면, 감 잡았다. G7, G8, G9, G10 이거는 맞는데 2의 4번지는 계속 그 자리, 똑같은 자리하고 곱해줘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건 2의 4번지가 아니라 5번지, 6번지, 7번지 이렇게 하나씩 밀려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새액을 이렇게 범위 잡으시고 딜리트 키 있죠? 지우세요. 자, 지우고 새액에다 클릭하고 자, 는 하고 금액 보이세요? 클릭. 그 다음에 곱하기 한 다음에 아까 달러 있었죠? 달러. 바로 달러의 비밀이 지금 밝혀져요. 자, 10%를 클릭해요. 2의 4번지. 그리고 말을 해야죠. 야, 2의 4번지 너는 이 앞에 G7은 움직이면 되는데 2의 4번지 너는 나도 다 참조하거든. 그러니까 움직이지 마. 여러분 맨 위에 펑션 키 F1, F2, F3, F4 보여요? 맨 위에 꼭대기에 키보드에 F4를 한 번만 눌러요. 이렇게. 그럼 어때요? 달러가 붙나요? 이 얘기는 2의 4번지야 너 움직이지 마 이런 뜻이에요. 이걸 절대 참조라고 불러요. 우리는 always 너만 바라볼 거야 이 뜻이에요. 엔터 꽝. 자, 그리고 클릭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래로 끌어볼까요 이제? 자, 얇은 십자가 아래로 슝 완성됐습니다. 합계도요. 합계는 건드릴 필요 있을까요? 아니요. 얘네끼리 더하고 얘네끼리 더하고 얘네끼리 더하는 거죠. 따라서 아래로 딴딴. 어때요? 답이 아주 멋있게 나오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됐어요? 네, 이게 바로 절대참조. 그러니까 여러분은 수식을 입력할 때 여러 수식에서 특정한 셀이 계속 반복적으로 쓰이면 달러가 붙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네,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옆에다가 자, 어디 한번 해보죠. 거래처명 하고, 자, 여기에 거래처명이 이제 오도록 할 건데, 여러분 회사 거래처가 만약에 3군데라면 어때요? 그거 뭐 아니면 도 아니면 개 이거잖아요. 근데 거래처가 여러분 회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거래처가 한 100군데가 넘어요. 그럼 어때요? 이름 다 알아요? 물론 근속하신 지 한 20년 됐다. 그럼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들어온 지 몇 개월 안 됐다. 이러면 모르세요. 자, 거래처명도
자, 아까 배운 거 한 번 더 해보죠. 어떻게 한다고요? 목록으로 뜨게 하려면? 거래처, 우선 거래처 시트에 거래처가 있어야 돼요. 자, 이 거래처 시트는 다른 문서여도 돼요. 거래처 명부는 따로 있는데 그거 불러갖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A열은 뭐 이렇게 좁게 하고, 자, B의 4번지에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요. 거래처명, 뭐 전화번호, 뭐 또 뭡니까? 소재지, 뭐 보통 뭐 대표자, 대표,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래처명이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뭐 소담, 실내 장식, 뭐 화인 인테리어, 우리 동네에 있는 거 다 쓰네요. 제가 아름 장식, 뭐 윤 인테리어, 뭐 봄봄 장식, 뭐 이렇게 됐죠. 이제 그만할게요.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이렇게. 네, 이렇게. 이건 이제 되죠. 전화번호 뭐 있고 뭐 있다고 하여튼 합시다. 자, 이런 게 있어요. 헷갈리니까 여기도 막 색깔을 넣고 막 이렇게. 자, 모양 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시트에서 이 거래처 이름이 여기에 나타나면, 여러분 거래처 이름 어디였지? 거기 헷갈릴 필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거래 명세표 좀 보내주세요. 알았어요. 회사 이름 뭐 어디 알죠? 그러면 여기서 찾기만 하면 될 수 있게끔. 자, 어디로 갑니까? 데이터에서, 그 다음 뭐라고요? 커서 여기다 놓고, 데이터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눌러서, 자, 제한 대상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 원본 보이죠? 클릭하고, 어디? 거래처 시트를 클릭하고, 그 다음은요, 거래처 이름을 줄줄이 드래그. 이제 달러가 낯설지 않죠? 아, 이거는 거래처 이름 B5에서 B9 구간을 계속 참조하겠다는 얘기구나. 확인. 자, 그럼 거래처 이름 골라보세요. 예를 들어 화인 인테리어가 거래 명세서 요구했다.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글씨 크기 같은 경우는 홈에서 글씨 크기를 좀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 돼요. 이렇게. 됐나요? 넓힐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됐나요?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거래처에서 부가세율 10%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총 합계가 얼마인지 그거를 표시를 좀 해주길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다가, 자, 나중에 모양 이쁘게 하는 건 여러분이 더 살을 붙여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썼어요. 금액 합계, 그 다음에 세액 합계 또는 부가세 합계 뭐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총 합계, 자, 이렇게 3개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금액, 세액, 총 합계는 지금 이 거래된 애들의 총 합계가 금액 합계고, 세액 합계는 이 세액의 합계죠. 총 합계는 이것의 합계. 맞아요? 자, 그럼 금액 합계는 는을 쓰고, 이걸 다 일일이 더해요? 아니죠. 그럼 뭐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 대비해서 이런 덧셈 작업만 전문으로 하는 함수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이 다음 시간에 아주 업무에서 쓰면은 좋을 것 같은 함수 몇 개를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요거 시그마 보이세요? 홈 탭의 마지막에 여기 시그마.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세요. 시그마를 누르면 이 안에 자동으로 는 이게 떠요. sum. 이거 우리 앞 시간에도 봤었죠? 이거 더하겠다는 얘기예요. 더할 범위는요? 금액? 여기서 요것만? 너무 짧아요. 그러면요. 데이터가 우리가 아직 고급 기능을 익히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이 20줄까지 할 거예요? 그럼 20줄까지 범위를 잡아놔야 돼요. 왜? 나중에 입력할 수 있으니까 더. 됐어요? 여기는 절대 번지 들어가요? 아니죠. 이거 계산 결과 이거 하나만 구할 거니까. 금액은. 그죠? 엔터 꽝. 답 나왔어요. 얘네 회사가 3월 달에 10일에서 지금 15일까지
265,300원. 예, 순전히 요거 부가세 빼고 우선 요거 이만큼 사갔어요. 그럼 부가세는요, 합계는요. 예, 또 시그마 썸. 자,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번쩍거리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세액 보이세요? 클릭.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쭉 범위 잡으세요. 어디까지? 20. H에 20까지. 엔터 꽝. 이렇게. 그 다음에 총합계는요. 내 합계 범위 I의 7에서 어디? 클릭하고 시그마. 그리고요. 이렇게 번쩍이 돌아가죠. 신경 쓰지 마세요. I7에서 I20까지 슝슝슝 잡고 그 다음 놓고 엔터 꽝. 어때요? 답 다 나왔다. 그죠? 그럼 얘네들은 돈이니까 일단은 굵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할래요? 쉼표를 찍으실래요? 아니면 한글로 원자를 쓰실래요? 원화 표시가 나은가요? 원화 표시로 해요. 참고로 모양을 이쁘게 낼 거면 회계로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회계 이렇게. 회계는 원화 표시하고 이 숫자 사이의 간격이 일정해요. 통화는 바짝 붙어 있어요. 어때요? 답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자 요렇게 일단 요거는 범위 잡고 모든 테두리 이렇게 하고 요거 3개에 색깔 넣어줘요. 간단하게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액, 세액, 합계. 여기도 돈이니까 모두의 색깔을 여기 G의 7번지부터 I의 20까지 다 범위를 잡아버리세요. 이렇게. 잡고 뭐예요? 회계.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표시해주면 돼요. 그리고 날짜부터 합계까지 범위 잡고 색칠 공부, 가운데 맞춤, 굵게 할까요? 또는 얇게 할까요? 여러분 편한 대로. 그 다음에 위아래 테두리에서 그어주시면 되겠죠. 자, 저도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도 되고 위쪽 아래쪽에 테두리만 넣어도 좋고 굵은 테두리 넣어도 좋고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하고 세액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러면 금액에 범위 잡고 색상을 몇 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됐어요? 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거래 명세표라는 걸 만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거래 명세표 이건 제목이니까 한 요 정도 범위 잡으셔서 가운데로 이렇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서 글씨를 좀 더 크게 확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모양을 만드시면 돼요. 이게 커다란 가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을 연습해 보세요. 그러니까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가져오는 거 그리고 금액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부가세 만드는 거 세율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 여기에 절대번지 개념 들어갔죠? 달러 표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시고 저는 지금 그 거래명세표의 전반적인 그 모양새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화면 너무 촌스러워. 난 이거보다 더 이쁘게 만들 수 있어. 도전해 보세요. 이 내용 뼈대를 가지고 살을 붙이는 건 여러분 몫이니까요.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개념에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업무상 많이 사용하는 기본 함수들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신다면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2000년 서비스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IT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업데이트해오고 있으며 자격증, 오피스, 그래픽, 프로그래밍, 컴퓨터 기초 등 만여 개의 방대한 교육 콘텐츠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방문하셔서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본인만의 노하우를 만드시기를 권합니다.